이동희 뉴스 정면승부 2부 최강병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오킴세 엄태섭 변호사, 시사저널 유지만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많이 춥죠 오늘? 예, 많이 추워졌더라고요 갑자기. 예. 아프던데요? 피부가. 네. 새해를 시샘하는 추위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자녀 입시 비리 등 가족 관련 11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넉 달 만에 가족 비리 수사가 마무리됐는데 크게 두 가지 같습니다. 예. 뭐 아주 긴 시간을 끌었죠. 네. 이제 진짜 한 넉 달 정도 걸렸는데 뭐 해가 넘어가기 전에 기소를 한다더니 해 넘어가기 직전에 이제 검찰이 기소를 했습니다. 이제 예. 혐의는 11가지인데 사실은 부인이죠. 이제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 중인 정경심 교수의 혐의와 거의 일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조금 차이가 있다면 그 조국 전 장관의 딸인 조모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부정수수와 관련해서 이제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네, 어쨌든 공범으로 본 거지 않습니까? 사실 공범으로 온 거죠. 실제 공소장도 보면은 뭐 두 사람이 공모했다, 부인과 공모했다 이런 부분들도 나오니까요. 근데 왜 구속 기소가 아니고 불구속 기소입니까? 일단은 뭐 검찰이 세 차례 조사를 했는데 일단 본인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예.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지적이긴 한데 사실상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치거나 청구를 하거나 혹은 구속할 만한 사유까지 못 가지 않았냐라는 예. 얘기가 지금 안팎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네. 결국은 이제 구속이라는 건 사실 이제 재판을 받기 전에 검찰 단계에서 그 어떤 범죄의 소명이나 중대성도 물론 그러니까 그 전에 참 증거인멸이라든가 도주 우려 부분에 대한 판단이 일단 선행이 되고 예. 그리고 이제 추가로 범죄의 상당성, 그다음에 중대성 뭐 이런 것들이 판단이 되는데 예. 앞선 두 개에 대해서는 일단은 조국 전 장관의 어떤 뭐 입지나 위치에 비추어 봤을 때 사실상 뭐 소명이 되기는 어려운 것이고 예. 결국은 남는 거는 범죄의 상당성과 중요성인데 예. 그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충분한 증거자를 확보하지 못했다라는 점에 대한 반증 아닐까 예. 싶은 생각이 그래서 제가 아까 크게 두 가지 이야기 나온다고 하는 것은 혐의가 11개나 있기 때문에 중대한 범죄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고 예. 4개월 동안 특수부 검사 20명을 동원해서 검찰이 명운을 걸고 수사를 했는데 결국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실패한 거 아니냐 수사에. 이런 주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따라 나오는 지적이죠. 특히 사실 구속영장이 한 차례 청구됐다 기각된 적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된 새롭게 나왔던 영장이었거든요. 내용이었고요. 예. 이 사건 관련해서는 영장을 청구한 적도 사실은 없어요. 예, 없어요. 없고 그리고 그 전에 이미 비판받았던 게 뭐냐면 조국 전 장관 관련해가지고 지금 동시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게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이 진행이 시작이 됐는데 사실 이미 그 전에 이 사건에 대해서 가족 비리 관련된 사건을 이미 조사를 세 차례 했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은 기소를 할지 불기소를 할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 사건 수사를 들어가는 것이 그동안 수사 기간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맞지 않냐라는 예. 지적은 계속 있었죠. 자, 지금 또 11개 혐의 중에 논란이 되는 게 인터넷에서 검찰이 조롱을 받고 있던데 조 전 장관이 유학 간 아들과 공모해 온라인 시험에서 대리 시험을 봤다. 그렇기 때문에 네. 업무 방해 혐의다라고 하는데 네. 2016년 2회에 걸쳐 미국 조지 워싱턴대 민주주의에 대한 글로벌 시각 과목의 온라인 시험 중 온라인 시험이니까 컴퓨터로 그냥 하는 겁니다. 한국에서. 예, 국내에서. 국내에서. 예, 국내에서. 근데 아들이 그 온라인 시험을 보고 있는데 뒤에서 아버지가 코치해줬다는 거잖아요. 아마 저 핸드폰으로 한 것 같아요. 핸드폰으로요? 예, 핸드폰으로. 이게 기소거리가 되느냐 해서 지금 지금 우리 기자도 웃고 있잖아요. 이게 기소거리가 되느냐. 제가 안 웃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인터넷에서 아니, 검찰이 조롱되고 있다. 오실 수는 있는데 이제 과연 그러니까 이게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예. 떠나서 일단 이게 업무 방해죄가 되느냐? 업무 방해에 있어서의 뭐 업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업무 방해를 받는 피해자의 범위가 과연 이제 외국 대학이냐 그러니까 외국인 인 경우에도 가능하냐에 있어서는 뭐 그건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뭐 속지주의를 취하고 있는 국내 뭐 형사사법 체계상 그 피해자가 외국인 혹은 뭐 이렇게 외국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뭐 그 점에 대해서는 문제는 안 됐는데 과연 그 시험을 시험 문제를 풀 때 그것을
오로지 본인이 갖고 있는 지식에 의해서만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오픈북 시험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예. 예. 오픈북처럼 주변에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본인이 참고할 수 있을 만한 문헌이라든가 주변인들의 어떤 조언을 들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뭐 이런 어떤 그 시험의 어떤 룰, 규칙 이런 것들도 아마 문제가 같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일단은 고전적인 시험 방식에 따라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오픈북 시험이 아닌 상태에서 시험을 반드시 치러야만 하는 그런 시험이었다고 한다면 업무방해 혐의가 엄태섭 변호사가 가능할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잠깐만요. 이해하는 온라인 예. 시험이라는 저도 온라인 수강을 대학 시절에 네.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안 봐봤습니다. 사실 이게 온라인 수강을 하게 되면 뭐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런 논리라면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대학생들이 다 걸리겠죠. 업무방해를 하고 있는 셈인 것도 되는 거예요. 다 구글 동원해서 온라인 시험 치잖아요. 예, 뭐 예를 들면 그런 안전장치는 있어요. 온라인 수강을 할 때 그 온라인 시험 창 외에는 검색을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데 만약에 그 학생이 다른 노트북을 가져와서 옆에서 참고를 한다든지 책을 이제 제가 참고한다든지 전제를 깐 거죠. 이럴 수 예.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룰로 사실 정해져 있을 때. 과거에 네. KBS에 퀴즈 프로가 있었습니다. 그거 1차 예선은 온라인으로 봤거든요. 네. 근데 그때 제 친구가 그 시험에 온라인으로 봤었는데 제가 옆에서 도와줬어요. 그럼 제 KBS 업무 방해죄가 됩니까 그게? 이 논리에 따르면 업무방해죄를 저지르신 거죠. 이제. 공범이시죠.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무리하게 과연 검찰이 할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이제 인터넷 여론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 검찰 입장에서 이해를 해주자면 딜레마가 있었대요. 결과물은 내야 되고 애초에 이 수사를 만약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을 때 후폭풍보다는 예. 기소를 어느 정도 혐의점을 포착을 해서 기소를 해놓는 게 예. 오히려 검찰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수사를 이 정도 했다를 보여줄 수 있지 않냐라는 판단을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취자들 판단해 주시고요. 또 하나 논란이 되는 게 딸이 수령한 장학금을 청탁성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3회에 걸쳐 600만 원을 받았다. 그리고 이게 뇌물 적용되면 뇌물을 준 사람도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대가성으로 판단이 되니까요. 예. 예. 그 대가성은 어디에 둔 겁니까? 뇌물. 현재 이제 청탁 명목으로 이 노환중 부산대병원장이 이제 양산 부산대병원 운영이나 부산대 병원장 등 고위직 진출과 관련해 당시 조국 민정수석의 영향력을 기대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검찰은. 이게 대가성이다라고. 장학금 처음 받을 때가 박근혜 정권 때인데요? 예, 그렇죠. 근데 향후에 있을 고위직 진출과 관련해서 민정수석의 그러니까 이거 논리가 전제가 돼야 돼요. 조국 전 장관이 지금은 대학 서울대 교수로 있지만 예. 앞으로 이 사람이 잘 될지 모르니까 예. 그때를 대비해서 내가 뭐 예를 딸의 들면 장학금을 뇌물 주겠다. 정권이 바뀌면 이 사람은 요직에 있을 것이니 그때의 도움을 기대하고 혹은 줬다거나 이런 식의 판단을 했다고밖에 해석이 지금 안 되기는 해요. 근데 있고요. 이게 지금 형법상 뇌물죄가 아니라 이제 부정청탁 금지 예? 위반 부정청탁법 위반이잖아요. 요게 이제 아니요. 부정청탁 위반과 함께 뇌물수수도 같이 넣었어요. 두 가지 넣었어요. 예.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자의 경우에는 그 교수 이제 이런 학계에 있는 교수도 그 주체가 되거든요. 예. 그 김영란법 예.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요 부정청탁법 위반과 관련된 혐의를 같이 추가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예. 그래서 이 부정청탁 혐의는 뭐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연 근데 뇌물수수 혐의가 되겠느냐 이게. 이 문제는 역시 법원에서 따져봐야 될 것 같다. 예. 예. 근데 가장 혐의가 아마 입증될 것은 사모펀드 아니겠느냐 이런 예. 얘기가 많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차명 주식,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 안에 정경심 교수 차명 주식 투자와 관련해 원래 주식을 가지면 원래 고위공직자는 백지 신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하지 않았다. 그래서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재산을 허위로 신고했다. 그러니까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허위 신고에 걸린다고 한 거거든요. 근데 예. 이 부분은 사실 사모펀드 수사가 처음 들어갈 때 만약에 정경심 교수의 차명 주식 의혹으로 결론이 난다면 아마 이 공직자윤리법은 따라올 것이다라고 이미 예측이 됐던 사안입니다. 그래.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 특별할 부분은 없는. 예. 증거 인멸 혐의도 적용했네요. 예. 뭐 PC 하드디스크 교체나 이런 것을 증거 인멸을 지시하거나 뭐 증거 인멸을 했다는 혐의까지 같이 적용됐습니다. 이거는 정경심 교수가 적용받은 그 혐의하고 같습니다. 공범으로 그리고 본 그 거죠. 앞서 그 정경심 교수 건 같은 경우는 그 공소장 변경이 불허됐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아마 추가 기소를 할 것 같아요. 같은 내용으로. 예. 그때 변경 취지에 따라서 허가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어쨌든 공소시효가 일부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하고 그리고 그와 동일한 범위 내에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기소도 예. 이루어지지 않나 싶어요. 오늘 불구속 기소에 대해서 조국 변호인단 측도
11개로 이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거 발끈했고 청와대에서도 문제 있는 수사가 아니었느냐 그걸 입증하는 것이다 이런 브리핑이 나왔던데 결국은 지금까지 보면 조국 수사만 놓고 보면은 검찰이 판정패했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판정패했다. 뭐 아직 명확하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일단은 법원에 가서 수사 단계 그리고 영장 청구 여부 그리고 뭐 청구도 하지 않았지만 이번 건에 대해서는 그리고 결과적으로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서는 이런 수사 범위와 기간 그리고 투입된 인력 이런 것들에 뭐 비춰봤을 때 다소 무리한 수사가 아니었냐라는 비판을 면키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 때 뭐 결론을 보면은 어떻게 수사했는지 알 것이라고 스스로 얘기를 했었는데 예. 그거에 맞는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뭐 보면은 사실 특수부가 거의 다 투입되다시피 했거든요. 예. 초반에. 그랬는데 이런 정도의 혐의다라는 거는 스스로도 좀 체면을 구기게 된 거죠. 뭐 거기다가 아마 이게 수사가 길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불구속 기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속 기소의 경우에는 재판 기간 자체도 굉장히 짧게 진행이 되겠지만 불구속 기소에서 이제 공판이 진행이 된다면 굉장히 길어지고 좀 지루해질 거예요. 뭐 아마 본격적인 공판에 나아가기 전에 공판 전 준비 절차도 굉장히 길어질 거고 증인들도 엄청나게 많이 부르겠죠.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은 분명히 증거 다 부동의할 거거든요. 검찰의 증거들은 전부 다. 그러면 부동의한 증거들은 전부 다 법정에서 다 현출해내야 돼요. 그러면은 뭐 부인, 딸, 아들, 뭐 그리고 각 대학 교수들 그리고 뭐 오촌 조카까지 해서 전부 다 증인으로 불러야 할 텐데 뭐 최소 1년 이상 길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네요. 향후 재판은 어떻게 전망합니까? 방금 제가 전망을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길어질 것 같다. 예. 그리고 뭐 이제 유무죄의 향방과 관련해서는 그걸 짚어달라고요? 네. 유무죄의 향방과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하셨던 그 사모펀드 혐의와 관련한 좀 혐의가 조금 유죄에 가까운 지금 증거들이 지금 현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나머지 혐의들과 관련해서는 과연 이게 이제 증거가 현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처벌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판단이 어떻게 될지도 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예, 유 기자도 해주세요. 뭐 공직자윤리법 위반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정경심 교수의 차명주식 의혹에 대한 재판 진행 결과를 따라가게 될 것 같아요. 그 쟁점에 대해서 될 것 같은데 그게 그나마 유무죄를 좀 다퉈볼 만한 가치가 있는 혐의라고 생각이 들고 솔직히 뭐 아들의 온라인 시험을 도와줬다 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이게 깜이 되는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했던 유재수 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답니까? 지금 추가 수사를 좀 한 이후에 조 전 장관에 대해서 추가 수사를 한 이후에 재청구를 할지 혹은 불구속 기소를 할지 뭐 기소 여부까지 한꺼번에 결정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근데 그 건은 보니까 그 직권남용에 의한 감찰 중단 의혹 그 건에 대해서는 이제 감찰 중단 의혹이라는 프레임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이 다른 혐의하고는 좀 달리 적극적으로 좀 수사기관에서 해명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사건 사고로 넘어가죠. 네. 해마다 연말이 되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면서 거액을 기부하는 분들 계시죠. 최근 전주에 이런 얼굴 없는 천사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기부금을 훔쳐서 달아났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 어제 있었던 사건인데요. 오전 10시 3분쯤에 이제 전주 노송동 주민센터에 기부자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 주민센터 앞에 있는 공원 내에 희망을 주는 나무 밑에 성금 상자를 뒀으니 가보라라고 했는데 주민센터 직원 3명이 이제 전화를 받고 즉시 갔죠. 갔는데 상자가 없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해가지고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한 겁니다. 절도로. 그러니까 그리고 이때부터 한 4시간여가 지난 다음에 이걸 훔쳐가지고 달아나던 A씨와 B씨를 충남 계룡과 유성에서 경찰이 체포를 한 사건입니다. 빨리 체포했네요. 굉장히 경찰이. 빨리 체포를 했죠. 주민들의 제보가 좀 많이 도움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이 범인은 이런 일이 벌어질 거 어떻게 알고 그 상자를 훔쳐서 달아났을까요? 이게 지금 매년 반복이 되어 왔거든요. 지난 19년간 이 얼굴 없는 천사 이분께서 같은 곳에 같은 시기에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노렸군요.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죠. 이 범인들이 그 한다는 걸 알고 이 시기를 예상해서 잠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훔쳐내기 위해서. 이게 참, 뭐, 물론 이제 먹고 살기 어렵기 때문에 뭐 이런 범죄도 기승을 한다라고는 생각하지만 이게 정말 안타까움과 정말 분노를 넘어서 어이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네. 이게 좋은 일에 써달라고 기부하는 사람은 또 뭐가 됩니까? 예, 그렇죠. 근데 다행스럽게 모든 돈이 회수가 됐네요. 예, 그래도- 빠짐없이 예. 예, 빨리 잡히는 바람에 그래도 처벌은 당연히 있어야겠죠. 예. 물론입니다. 이 요건 같은 경우 이제 소유권자가 명확한 사안이기 때문에 해당 물건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절도죄가 아마 적용이 되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19년간 6억 원이 넘는 돈을 이런 식으로 계속 기부해 왔었는데 이제는 이분께서 방법을 좀 달리해서 기부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이 직접 뭐 가면이라도 쓰시고 직접 전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얼굴을 알고 네. 싶지 않아서 아마 이랬던 것 같은데. 예. 그래요. 어떤 어이없는 사건이 있었고요. 자, 이번에는 2019년 마지막 날인 만큼 2019년을 되돌아보면서 되짚어보는 사건. 자, 윤중천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검찰 수사가 있었습니다만은 별다른 성과가 없었고요. 검찰의 조직적 방해가 있었지 않았냐 이런 추측이 가는 건데 재수사에서도 결국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최근에 그런데 경찰이 김학의 윤중천 재고소 사건에 대해서 다시 수사를 하겠다 얘기했거든요. 이것은 네. 검경 갈등에서 비롯됐다라고 봐도 될까요? 다라고 보이는 거죠. 예, 외견상. 예. 이게 사실상 경찰이 수사한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사건을 재수사했을 경우에 뭐 증거라든가 어떤 혐의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적어도 적용 혐의가 같은 이상 공소시효가 적용될 것은 뭐 예. 그것도 뻔하고 예. 그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한 것은 객관적으로 뭐 밝혀진 사실이기 때문에 예. 뭐 공소시효가 더 늘어나지 않는 한, 예. 뭐 결과는 같죠. 다만 어떤 혐의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시킬 수 있을 예. 수는 있죠. 예. 그 최근에 그 당시 피해 여성들이 담당 검사들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말을 믿지 예. 않았다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예, 직권을 남용했다는데 그러면은 공수처법으로 이걸 수사할 수 있느냐 이런 의문도 생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불가능하죠. 우리나라는 이제 행위시법이기 때문에 예. 그다음 2013년, 14년 재수사 때도 그렇고 뭐 최근에 했던 그 특별 그 수사도 그렇고 공수처법이 생기기 이전의 행위들이기 때문에 예. 공수처법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2019년 마지막 날이니까 두 분께서 정면 승부를 대신해서 청취자분들에게 새해 인사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 예, 뭐 오늘 한 해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인데요.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도 변함없이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엄브라서 한마디 하세요. 제 역시 내년에 변함없이 뵀으면 좋겠고요. 올 한 해 사건 사고 정말 많았는데 아마 추측컨대 내년에도 사건 사고는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 뭐 그래도 연말에 의미 있는 법이 하나 통과가 돼서 내년에는 조금 더 그 사건 사고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지금처럼 답답한 심경이 아닌 조금 뭐 해당 적용되는 근거 법령에 예. 의해서 좀 원활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분도 내년 승수장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감사합니다. 받으십시오. 네.